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클라인의 아동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장까지 했고요. 이제는 4장 잠재기의 분석 기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잠재기 그러면 잠복기라고 보통 번역되어 있지요. 잠복기. 우리 클라인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5세부터 10세까지 아동들로 이렇게 연령대를 잡았는데요. 우리 한국 나이로 얘기하면 유치원부터 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의 이제 특성은 아주 이제 분석이 어려워요. 놀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의 잠재기 특성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 먼저 이제 잠재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오이디푸스 길을 건너왔지요. 그래서 자기 충동대로 살기보다는 어떤 현실의 법칙, 아버지의 법에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현실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의 법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고 현실의 법칙에 지배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 충동도를 많이 억압했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상상력이 고 전 단계 아이들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성인과 비교해서는 자아가 아직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연상 작업을 잘 원활하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뭐가 문제 있는지,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치료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엄마 손에 그냥 끌려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치료실에 오면 입이 뚝 해가지고 아무 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각이 없으니까 분석에 대한 의욕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아이들을 붙들고 우리가 임상을 해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은 이 시기의 아이들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른들을 불친해요. 그러니까 라포 형성하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자기의 충동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또 치료자가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탐색하고 치료해 보려고 조사하니까 이 아이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싫어해요.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 강한 저항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 놀이를 보면 환상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많이 억압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놀이들은 보면은 자아도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경쟁적인 놀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전략을 사용하는 놀이들, 그래서 보드게임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초기에 그 앞단계 아이들보다는 조금 놀이하는 양상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현실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아동의 놀이에서 합리적인 것들, 전략을 사용하고 머리를 쓰는 것들, 그런 놀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들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 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아동은 어린아이처럼 놀지도 않지요. 그리고 성인과 같이 언어적 연상도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보다 나이 든 아동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 출발점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지. 이 아이들 특성을 빨리 찾아내고 거기에 접촉해 들어가야지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이 아이들 접촉점을 찾아내지를 못하면 드랍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본능적인 경험과 환상을 초기에 분석하는 것이 적절해요. 빨리 분석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잠재기 아동들은 이제는 경험이라든지 환상을 더욱 탈성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 그 모든 것들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요구돼요. 그리고 아동과의 어떤 치료자와 어떤 접촉면, 그 라포를 형성하는 접촉면이 있어야지만이 분석이 진척이 되어져요. 이 접촉할 수 있는 아이의 관심사에 우리가 접촉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빨리 드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하는지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면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살 여아 그레테 사례를 가지고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분석해 놓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접근하기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말을 안 하겠죠. 그죠? 이 우리 임상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참 이 그 긴장 상태를 뚫고 들어간다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아이가 집과 나무만 계속 몇 달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클라인 선생님이 그 그림을 이렇게 주목해서 볼 때 그 단순 반복하는 그 환경, 그 그림 속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는 걸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알 수 있었고요.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통찰해낸 거예요. 자, 우리 클라인 선생님은 어떻게 통찰했냐면, 집은
그릇대 자신과 어머니를 표상하고요. 나무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표상한다고 추론하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이 연령대 아이들은 이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성기, 팔루스를 표현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집은 여자들의 자궁, 여자들의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가 많고요. 동굴 같은 것들로 표현하거든요. 클라인 선생님이 이 아이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아버지와 엄마 사이의 차이, 그 다음에 자신과 남동생 사이의 성차,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어떤 차이, 뭔가 다르다, 뭔가 성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르다, 성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는 이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해석해 주니까 아동이 관심을 가지고 그 해석에 동의를 하면서 단조로 왔던 그림들이 확 살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관심은 요 연령대 아이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막 뭉글뭉글 올라올 때거든요. 엄마 고추가 틀리고 아빠 고추가 틀리고, 내 고추보다 엄마 고추, 그 다음에 아빠 고추, 내 고추, 이 성기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났을까, 성에 대한 원초적인 성에 대한 관심들,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관심들이 막 올라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달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으니까 클라인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금방 통찰해 낸 거예요. 아, 너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이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랐던 것들을 선생님이 명확하게 읽어내 주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아이가 확 그림이 살아나오고 분석이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마련되어졌거든요. 자, 요런 것들, 아이의 관심사에 빨리 접촉해 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살 여아 인계의 사례가 또 나오거든요. 얘는 또 말수가 굉장히 적고 의심이 많아서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접촉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연히 조용히 말을 하는데 학교에서 읽은 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이가 간단하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긴 얘기가 짧은 말 속에 함축되는 것을 굉장히 아이가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원으로 새가 날아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새가 다시 나오지는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라인 선생님이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무엇을 지금 관심 있어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캐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들어갑니다. 자, 아이들은 여기서 이 아이가 관심 있는 건 아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다는 것을 어디서 포인트를 얻었냐면 새들에서 포인트를 얻은 거예요. 이 새가 표상하는 건 바로 아이들, 애기들. 이 애기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서 흘러 들어가는지, 이 생명의 기원이 무언지에 대해서 이 아이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석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이 언어로 이렇게 명료화 시켜주니까 아이가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제 접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긴 말과 짧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긴 말과 짧은 것, 그건 뭐냐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차를 이 아이가 궁금해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아이, 긴 말과 짧은 말, 큰 것과 작은 것, 여기 성차를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구나. 남자의 차이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고 그걸 더욱더 알고 싶어 하는구나. 아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네가 그걸 궁금해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이가 해석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하던 아이가. 자, 이 아이 마음속에는 성차에 대한 것,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해하고 있고, 그 주제가 지금 잘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는 불안이 떠올랐는데 이 불안을 마구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식을 향한 아이의 욕망이 충족이 되지 않고 막 불안한 채로 억압되어져 있었으니까 이 아이가 나중엔 인계가 학교 수업도 싫어하거든요. 처음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한 욕망, 뭔가 내가 어떻게 나왔을까? 남자와 여자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 이 성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향한 욕망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궁금한 게 안 풀리니까 이 욕망들이 안 풀리고 자꾸 억압만 되어주고 내 불안만 자극하니까 이 아이가 다른 공부, 다른 지식에 대한 욕망도, 지식을 향해 나가는 그 욕망도 아이는 불안해하면서 그걸 억압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최초의 이 지식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나오지 않을 때 우리 아이가 다른 지식으로 향하는, 다른 배움으로 나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방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책에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참 7살, 8살, 9살, 10살 우리 임상에서도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 고추, 여자 고추의 차이,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애들 물어요. 그걸 궁금해하고요. 남자애들은 딱
들어오면 여자 인형 막 팬티를 벗기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대로 그거 궁금하구나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이들. 그러니까 아무 아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궁금증에 대해서 선생님이 편안하게 얘기해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걸로 끝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궁금한데 이걸 계속 해결을 안 해주고 이 지식에 대한 욕망을 풀어주지를 않게 되면 이게 아이들 무의식 속에 억압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불안해하게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이 아이들 다음 단계의 지식을 얻는 공부하는 그 욕망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이걸 궁금해한다는 이 아이들의 관심에 우리가 접촉해주면 그게 놀이를 통해서라든지 그림을 통해서라든지 나오거든요. 그걸 풀어내주면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하고 접촉면, 라포가 금방 형성되고 분석 단계로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우리 클라이언 선생님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잠재기 아동의 분석에서 첫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 라포를 빨리 형성해야 되죠. 그걸 빨리 포착해서 아동의 죄책감과 불안을 빨리 다루어줘야지만이 분석 상황이 성립된다고 우리 클라이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잠재기 아동은 지식을 향한 욕망이 이 억압된 욕망이 전반적인 상황을 아이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동의 관심사를 드러내주고 성적 호기심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을 드러내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불안과 그 성적 호기심 때문에 만들어진 그 불안과 죄책감 사이의 연관성을 빨리 밝혀주어야지, 해석해 주어야지 아이들이 편안하게 선생님하고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해 들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성적인 문제들을 터놓고 말하면서 아이의 죄책감을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아이들은 요거를 우리가 빨리 구별해내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빨리 접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불안이 가장 높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지만 그리고 아주 이렇게 연상도 잘 안 되는 아이고 놀이도 잘 안 되는 아이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 행동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볼 때 그 아이들 속에서 그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조그마한 미세한 변화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아이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아이들이 그 내면의 세계를 조금씩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 클라이언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